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메타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 위주들의 하락이 나오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연휴 전에 조정을 메꿔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정 이후에 오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국내 증시의 회복인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 기업들의 실적, 연준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2월 시장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마감장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뉴스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증가 추세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연일 유행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어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 두기가 연장된 건데요. 이 지침은 내일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7천 명대로 하루 만에 4,5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2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4일 만에 3만 명 선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났던 설 연휴 기간이 끝나고 검사 건수도 다시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할 것 같고 정말 걱정인데 먹는 치료제 얘기도 있다고요? 네, 다음 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됩니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스스로 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검사 체계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방안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카드 결제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난해부터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거래가 이렇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카드 결제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신구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승인액은 977조로 1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앞서 코로나가 없었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카드 승인액이 5% 이상 늘었는데요. 카드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보기술 발달로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비대면 결제 문화가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물품까지도 온라인 카드 결제로 바로 구매에 배달받을 수 있는 등 현금을 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및 온라인 구매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도소매업의 카드 승인액은 512조로 재작년 대비 14.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학원이나 예술 관련 카드 승인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났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드 소비량 저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변동폭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을 받아 44.48포인트 오르며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지만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1,33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속적인 추세 상승이 아니라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주식 비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동학개미들이 투자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담은 종목은 1월 들어 대다수가 하락해 수익률 또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으며 평균 21% 하락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도 마냥 버티기에 돌입할지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보유 주식을 팔아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지점 매수에 나서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매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 판단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증권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들의 판단에 돕는 증권가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의견과 이달에 더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코스피가 현재 바닥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팬데믹 우려가 정점이던 시점 이후 가장 감해도 상태이며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라 절대적인 가격 레벨만으로도 매수 시점 타진이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2,600선이 재차 붕괴되면서 2월에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와 이에 따른 고용 부진, 소비 개선 시점 지연 등 불안 요인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증권가 전망까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시장이 강세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뉴스가 현재 상승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움직임과 또 전일 메타의 어닝 쇼크에 미증시가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죠. 주말을 앞두고 큰 변동성 없이 장 마감하길 기대해 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1.21%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7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 지수도 오후장 들어서 강한 모습입니다. 0.68%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89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오늘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43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9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양 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231억 원, 외국인은 583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서는 건 지난 2014년 이후에 7년 만인데요. 최근에 이런 유가의 상승은 공급 차질에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3.89%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GS도 1.52%, 한국석유도 5%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급증한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거리 두기도 연장이 되고 방역 체계도 전환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마시스 22%대 급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수젠텍과 CTC 바이오, 바이오스마트 모두 10%가 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인데요. 장중에 5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카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기업 3위로 뽑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팜스토리가 세계 식량 가격이 201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넥슨GT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가 8억 8,300달러 규모의 넥슨의 지분을 샀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15%가량 올려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코넥은 VR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 협상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견해를 좁힐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0.68%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7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한네트가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한네트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이달 초에 전자지갑을 앱스토어에 출시를 했을 때 다운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4.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한국패키지가 있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용 포장용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금일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택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8%대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4,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진단키트주들의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개별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원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소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SD 바이오센서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테스나, BH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캠, SM, 인탑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과 함께 좀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미증시 하락과 함께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이 급락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게임 그리고 바이오 같은 이러한 고밸류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좀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좀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본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주 중심, 특히나 이제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이제 관심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업종별로 좀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적에 대한 관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경제인 이슈 시간이죠. 한 주간의 이슈들 되짚어 볼 텐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더니 간밤에는 메타 쇼크죠.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꾼 후에 시총이 지금 300조 원이 증발하면서 증시 하락을 견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증시 점검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 페이스북이죠. 이 메타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메타가 급락을 했고요. 근데 메타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었던 이런 대형주들, 대형주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뭐 거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뭐 최근에 있었던 낙폭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6%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많은 우려감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올랐었던 부분들을 중에서 떨어질 때 지금 좀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4일 연속 올랐죠. 시장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장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런 이유로 올랐었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대해서 모멘텀이 필요했고 한마디로 오를 이유가 필요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가격은 쌉니다 라고 올랐는데 4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상황에서 ECB에서 보수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하루밖에 못 올랐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영향 좀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아마존 실적 다시 좋게 나왔죠. 장 중에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아마존 실적 좋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하루 하락 정도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조정을 좀 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증시의 향방을 두고도 전망들이 또 엇갈리고 있죠. 부장님께서는 국내 증시 지금 상황 전망 그리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 2% 가까이 오르고 있죠. 전일에는 국내 장중에 이미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걸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이미 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밤에 미국이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국내 증시 상승폭을 줄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유는 나스닥이 계속 좋은 모습, 나스닥 선물이 좋은 모습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2월 달에 우선적으로는 다음 주 본다라면 2,800
이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좀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들이 많거든요. FOMC가 2월 달에 열리진 않지만 FOMC에 대한 우려감 3월 달에 50bp 사실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25bp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50bp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다행히 지난주에 국내 증시 2,600까지 갔을 때 터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타 같은 종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런 부분들,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월달 증시는 우선적으로는 2,800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여기서는 등락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월, 봄이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3월이 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많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는 다시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 좀 안정적인 종목이죠. 상승이 제한적이더라도 하락이 좀 막혀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거나 실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 예를 들면 기아랑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지 않았었는데 전망이 좋았죠.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시장 컨센서스 한 15조 정도 됐었는데 13.8조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았지만 22년도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기아는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잡았죠. 굉장히 잘 팔을 자신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자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증시도 역시나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통계청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고요. 4개월 연속 3%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난 그리고 이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물 경기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다 같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죠.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풀렸고요. 미국도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 많이 풀었던 자금들, 이 자금들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요. 중국 경기가 좀 위축됐습니다. 중국에서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들, 바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히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 많이 감소했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싼 제품들을 그만큼 덜 수입한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가격이 싼 종목들이 덜 수입한다. 디플레이션을 사실 수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적어졌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당장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경기가 위축되고 증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단기적인 직접적인 영향력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단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는 국내 대한민국의 이 무역 수지가 좋지가 않아집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지죠. 지금 적자가 나는데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이유,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죠.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부분이 있고 국제 유가가 좋아지면 정유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상승을 합니다. 정유 관련 종목들은, 정유 관련 회사들은 정제 마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투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주가가 호주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물가를 조금 더 넓게 보면 물가가 상승을 하면 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죠. 그럼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줄어들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실물들에 있어서의 그런 경기가 좀 증시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이 결국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렇다 보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겠고요. 다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MSCI 지수 조기 편입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LG에너지솔루션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죠.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습니다. 중국의 CATL이 미국을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뭐 거의 진출할 가능성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울 게 국내 3사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삼성의 SDI 그리고 SK온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 4개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절대적으로 사실은 우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GM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근데 이 변수가 있었죠. 수급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상장 첫날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장 둘째 날도 외국인이 상당히 큰 매도를 쏟아냈는데 셋째 날 전일이었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시작했지만 플러스로 돌리고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락업이 걸리는 물량들은 팔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면은 ETF 펀드에서 사실은 담기 때문에 MSCI 지수에 들어가면 이 MSCI를 추종하는 ETF 펀드에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MSCI 지수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담아야 되는 게 외국계 ETF에서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기 편입이 상당히 유력하죠.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ETF들이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매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 전지 ETF 약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LG화학을 매도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담아야 되는 ETF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200에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에서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ETF가 아니더라도 다른 펀드들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하려는 펀드들이 하루 만에 다 담지는 않거든요. 이 주가가 첫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둘째 날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천천히 하는데요. 상승하게 되면 담아야 되는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좀 급하게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저희가 공매도를 한 다음에 쇼커버링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죠. 쇼커버링은 상당히 급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리고 전일부터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호조세를 당분간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국제 유가가 90%를 돌파하면서 이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SK온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게 증권사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 아이콜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SK온에도 작용을 했고요. SK온이 상장을 했을 때 시가총액 20-30조를 예상을 하는데 이 SK온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좀 좋게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은 수급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주 업종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 여기에 편입되는 다른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추정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 추측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려면 사실 주가라든지 유동 물량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유력한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MSCI뿐만이 아니라 FTSE도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는데 FTSE는 조금 이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정하는 종목들은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레포트가 나올 텐데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레포트보다는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뒤로 가면서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추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종목들을 조금 더 추려졌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EU가 녹색 산업 분류 체계,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죠.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K 텍소노미의 방향과는 좀 상반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여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EU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긴 한데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자력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이 발전이죠. 왜 그러냐면 원자력이라 그러면 이 환경 오염이 밖으로 지금 당장 연기가 나질 않습니다. 환경 오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력은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이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는지 우선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환경 오염으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EU에서는 원자력을 이 한마디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시켰죠. 왜 그러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게 되면 거기를 다른 친환경 발전이 메꾸려면 태양광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들이 메꿔야 되는데 이 발전소들 사실 짓기 위해서는 환경이 파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만큼 많은 발전을 이뤄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원자력이 없는 자리를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자니 석탄 떼면 그만큼 연기 훨씬 많이 나오고 공기 안 좋아지죠. 중국에서 지금 미세먼지 많이 날아오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리만 사실은 잘 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국내에서는 여기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보다 한 기라도 더 줄이게 되면 다른 발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줄이게 되면 블랙아웃이 뭐 보나마나 뻔하게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더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알고 있고요. 근데 EU에서는 다시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 이 텍소노미에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다.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결정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줄이진 못하고요. 유지하거나 한두 기 정도는 또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선거 결과가 사실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민주당이 좀 더 원자력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은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지금보다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등락은 당분간은 좀 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살펴보면 지금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일부 물류, 제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이 거래일밖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일이 쉬는 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시만 놓고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전일과 금일장을 봤을 때 내일도 사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희석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내일장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전일과 오늘 시장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전일 같은 경우 급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성격의 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은 실적이 확 좋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테마가 묶이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좀 변동성이 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요. 조금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주를 좀 기약을 해본다라면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꽤 큰 시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나누실 때 현금 비중 제일 많이 늘리시고요. 그리고 담고 가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담고 가야 될 종목들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확실히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든지 배당이 많이 나오든지 주주 친화적 정책이 들어가는 이런 안정적인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일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처럼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게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길게 담아가시는 종목들 담으시면 좋겠는데 마침 LG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이 확실히 수혜가 되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투심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 관련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다음 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업종들 잘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상황,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1.40% 상승하고 있고요. 2,745.84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연달아 상승을 해주면서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약 매수세 오랜만이고요. 기관이 1,802억 원, 외국인이 1,026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대형주들도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5%대 강세 보여주면서 50만 원 넘겼습니다. 5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순항하고 있고 네이버 역시 2%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0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딱 90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0.7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장중의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상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나오고요.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9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이 208억 원, 외국인이 401억 원 팔아치우면서 코스피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0.78% 정도의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0.38%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 좋습니다. 98,200원에 6.1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LNF도 1% 안팎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11% 넘는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7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9.90%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HLB 2.31%, 셀트리온 제약이 0.11%, 시젠, 진단키추즈들의 급등락이 어제 이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90% 조정받고 있고요. 6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첨보가 12위에 위치해 있죠. 5.41% 상승하면서 28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개별주들의 흐름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과 강세 업종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쭉 짚어봤는데요. 강세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이 시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가 일단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2,770선, 2,740선까지 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금 더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인 악재이익가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전장에는 조금 반등세를 보이다가 오후전 점심 때쯤에 잠깐 조정받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일단은 크게 보시면 개인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그러면서 조금 일단 시장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오르는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50만 원을 회복하면서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시장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3월 달에 있는 FMC가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게 조금 그게 문제인데요. 무조건 금리는 인상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은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죠. 어제 메타 페이스북 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진 거를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이게 이슈가 조금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이 종목 꾸준히,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계속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가 조금 계속 올라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너무나 악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련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주 좀 보시면서 충분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세 종목이 조금 몇 개 보이는데 지금 너무 시장이 좋다고 보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제지 관련주랑 가공식품이랑 물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몇 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관련주가 보시면,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확대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지 관련주 해서 일단 제2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테린 포장 이쪽 관련주입니다. 포장지 관련해서 테린 포장이랑 아시아 제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27,000명이 나왔습니다. 27,000명이 나오면서 앞으로 배달이나 이쪽에 이제 소비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이 조금 주목이 되면서 이제 제지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조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지만 그래도 다음 주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갭 자리가 메꿔졌을 때 그때 정도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이슈가 계속 많이 있어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로봇 관련주들도 왜 수급이 들어왔냐 보면, 일단 베이징 올림픽이 이번에 개최를 하잖아요. 이를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 중 이제 대장주가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있는데,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강하게 조금 상승했어요.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마 로봇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꾸준히 한번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전화 받기 전에 조금 몇 개 좀 더 찾아봤는데, 지금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삼성출판사.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출판사는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 종목인데요. 삼성출판사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핑크퐁이 이번에 탈영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지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좀 빠졌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수급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차트를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한번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그냥 일시적인 반등 겸 해가지고 강하게 수급 한번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거 피크폰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1등을 조금 이제 찍었던 종목인데요. 조회수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퐁이랑 아기상어가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라이선스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이슈가 조금 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조금 이제 어떻게 되냐, 상장되냐, 뭐 이런 이슈가 조금 있으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코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오늘 갑자기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에코캠이라는 종목이 수급이 왜 들어왔냐라고 조금 살펴보니까 아마존이라는 이제 회사가 리비안의 보유 지분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았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에코캡을 같이 보면 에코캡도 지금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급이 돌았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가 지금 충분히 시장에서 조금 더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로 해가지고 배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아마존이 리비안의 자동차를 계속 이제 납품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만든 자동차를 아마존에 납품을 한다라는 좀 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아마존도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리비안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지분을 좀 더 인수를 하고 그에 관련주로 이제 에코캡이 이제 국내 유일하게 특허를 갖고 있는 종목이긴 있는데 GM이랑 연결돼서 이제 있던 종목이라 자동차 관련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대장주로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그냥 13,000원까지는 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또 하나 뉴스가 또 나와 있던 게 보니까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종목이냐면 오딘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NC소프트 리니지 W라는 게임이 구글 매출 1위를 찍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이제 다시 한번 1위를 매출 순위를 1위를 탄환했다라는 이슈로 지금 반짝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러시아랑 중국 우크라이나랑 이슈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냥 계속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되 지금은 너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주가 지금 계속 이집트의 뭐 납품이다 뭐 해가지고 방산 무기 수출 관련주들은 좋은데 일단은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슈에 의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직진파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 올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류 관련주가 조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조회수 상위 종목이 조금 보니까 지금 하이트진로가 이제 소주가 주류 가격이죠. 주류 가격이 좀 이상이 된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일단 주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은 주류보다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 종목 같은 걸 조금 매매하시는 걸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충분히 회사는 좋지만 그래도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 있는 로봇주나 이런 좀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무리로 이제 진단키트를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마무리로 진단키트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어제 고점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슈마시스를 대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코로나 확진이다 해가지고 많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조정이 와야 됩니다. 25,000원 정도까지 아마 다음 주에 조정이 오면 그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도 이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슈마시스가 이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나 이런 자가 키트를 좀 많이 판매하기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천천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장, 내일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지 업종부터 또 마지막에 주류 관련주 진단키트 종목들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임찬우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더 많은 정보 얻어가보시고 매매 수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